안녕하세요. 에스크멘토의 용인사주 소예찬입니다. 오늘은 남편 복이 있는 여자 관상 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는 우선 반듯해야지 좋습니다. 얼굴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코는 제복궁에 해당하기도 하며 코가 비뚤어져 있으면 재물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얼굴의 가장 정중앙인 코가 반듯해야지 재물운이 좋고 운이 상승합니다. 콧대의 길이는 얼굴 길이의 3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잘 보이는 들창코는 본인 스스로도 재물운이 약하며 남편운이 약한 코입니다. 우리가 굳이 관상을 모른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들창코라고 말하면 보통 재물이 많이 새어나가는 코네 라고 대부분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코가 들창코라면 재물운도 약하고 남편 복이 약한 것이 관상에서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콧대가 지나치게 높거나 너무 낮아도 남편 복이 없습니다. 코를 재백궁이라 해서 코는 금전과 재복의 유무를 관장합니다. 코는 사람의 허파에 해당되어 폐가 허하고 열이 많으면 코가 막히고 폐가 튼튼하고 맑으면 코도 잘 통하므로 호흡이 잘 되고 냄새도 잘 맡게 됩니다. 그래서 코는 반듯하고 비뚤어지지 않은 코, 그리고 되도록이면 코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그런 코가 좋습니다. 그러면 원래 태어났을 때의 코와 성형을 했을 때의 코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코가 비뚤어져 있는 경우라면 성형을 해서라도 바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코는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코로 인해서 들어와야 될 재물이 새어나간다면 그것 또한 별로 좋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코가 비뚤어져 있거나 아니면 콧구멍이 너무 많이 보이거나 그런다면 성형을 해서라도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인중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중에는 흠집이나 상처가 없는 것이 좋고 곱고 길게 쭉 뻗은 인중이 좋은 인중에 해당합니다. 인중을 자연에 비유하면 수로, 물길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중은 맑고 깨끗해야 좋으며 길고 깊고 뚜렷하면 오래 살게 되고 집안도 번창하고 부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인중의 빛이 혼탁하거나 인중이 너무 짧거나 인중이 틀어져 있거나 인중에 가로주름 또는 세로주름이 있으면 일생 가난하고 고독한 사람으로 단명하지 않으면 자식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중은 직선으로 쭉 뻗고 흠집이나 상처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중이 쭉 뻗고 상처 없이 깨끗하며 인중이 길고 뚜렷하면 남편 복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인중은 수명, 자손궁이라고도 합니다. 인중의 위가 좁고 아래가 넓으면 자손이 많고 인중의 위가 넓고 아래가 좁으면 자식이 적다고 합니다. 인중의 위아래가 좁고 가운데가 넓은 사람은 자식에게 질병이 있고 자식으로 인해 늘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중은 상처가 없고 흠이 없고 깨끗하게 직선으로 곱게 쭉 뻗고 가로주름이나 세로주름이 없다면 최고의 좋은 인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태어날 때는 인중에 아무런 흠이 없었는데 후천적으로 상처가 생기거나 아니면 다쳐서
인중에 흠집이 나 있거나 가로주름이나 세로주름이 생겼다면 반드시 인중은 성형을 해서라도 고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입과 입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정구라 하며 천지에 비유하면 큰 바다와 같습니다. 입은 말하는 문이 되며 음식을 먹는 그릇이며 선악을 짓는 주인이 입입니다. 입은 시비와 상벌의 근원입니다. 입이 무겁고 말이 망령되지 않은 것을 구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덕이 있는 사람은 복록과 장수를 누린다고 합니다. 입이 가볍고 타인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구적이라고 하며 구적지인은 형상이 따르고 수명을 재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늘 남의 흉이나 보고 입이 가벼운 사람은 형벌과 상처가 많이 따르니 평상시에도 늘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기르고 좋은 말을 한다면 복록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분들 중에서도 유난히 남의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유난히 말로써 남의 흠집을 내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조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끼리 뭉치기 때문에 늘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된다면 나 역시도 그 에너지의 영향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항상 내 입에서는 남의 험담을 하기보다는 좋은 말을 하여 구덕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입은 단정하고 꽉 다물고 힘있게 보이며 입끝이 약간 위로 올라간 듯하며 입술은 두텁고 크고 넓은 것이 좋은 입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치아가 희면 나이가 들어서 만년의 영화를 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치아 미백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입이 작고 얇으며 힘이 없이 해에 벌어져 있고 입끝이 아래로 축 처진 사람은 가난하고 의식마저 궁핍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입은 단정한 모습으로 반듯하고 이는 희고 입술이 붉은 사람은 향기로운 음식과 좋은 음식을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입이 두텁고 가지런하며 인중이 선명하고 긴 사람이면 말년에 자식이 잘 풀리고 자식으로 인한 복록이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대인의 입은 붉고 크며 소인의 입은 붉지만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입이 옆으로 찢어진 듯 넓고 두터운 사람은 횡재가 많을 상이라 합니다. 입이 뾰족하고 입술이 엷은 사람은 빈천하고 입이 불을 부는 것처럼 뾰족한 사람은 늙어서 자식과 이별하고 고독하고 빈궁하게 지내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입술이 벌어져서 치아가 밖으로 드러난 사람은 일마다 중도에 좌절이 많고 한때 굶주림의 세월 또는 궁색한 세월을 보낸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혼잣말을 하는 사람은 고독하고 가난할 상이라고 합니다. 말하기 전에 입술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음흉한 마음이 있고 입이 뾰족하고 입술이 움직이는 사람은 말년에 고독하고 빈궁하며 시기심이 많으며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합니다. 입이 위아래가 틀어지고 입술 끝이 엷은 사람은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술 끝이 엷은 사람에게 나의 비밀을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처세술에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이 위아래가 틀어지고
입술 끝이 엷은 사람은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하니 이런 사람은 주위에 적이 많고 남의 비방을 잘하고 옥리의 위아래 입술이 맞붙은 사람은 욕심이 많고 남의 비방을 잘하고 마음이 선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입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 재산을 탕진하고 입술이 왼쪽에 흉터가 있는 사람은 욕심이 많고 간사하다고 합니다. 입이 쥐 모양으로 검푸른 사람은 전답을 다 팔아치우고 주거가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입 모양이 각이져 활 모양과 같으면 신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입술빛이 푸르고 엷어서 한문에 내천자 모양의 주름이 있으면 장차 궁색하게 되어 죽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입술이 메말라 흰 빛이면 돈이 다 떨어져 궁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은 입끝이 살짝 올라가고 붉으며 두텁고 가로 세로 주름이 적고 윤기가 나면 좋은 입술에 해당합니다. 요즘에는 성형 또는 화장을 통해서 외모를 많이 가꾸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관상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작은 지식만으로도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복이 있는 여자 관상 중에서 코와 인중, 입, 입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스코멘토의 소혜찬입니다. 감사합니다.